중국 내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갑작스러운 통계 기준 변경으로 중국 내 환자 통계에 대혼란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부에선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시 주석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중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통계 기준 변화 때문에 이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폭증세를 기록했는데 이 갑자기 기준을 바꾼 걸 두고 사실 뒷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예전의 통계를 계속해서 좀 내리눌러서 조작을 해왔는데 한꺼번에 추가를 시켰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국의 통계는 그렇다면 신뢰를 회복했다고 봐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임상 기준에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걸 이제 좀 바꾼 건데요. 저는 여러 이제 주변의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또 이렇게 상황을 좀 보면 기존에는 좀 좁게 잡았다라면 좀 폭넓게 잡은 거. 그러니까 저 그전에는 좀 더 크게,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해서 좀 아예 미리 좀 하자. 그러니까 좀 미리 이제 확정을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유전자 검사 PCR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또 정확도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호북성 우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놓을 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사망자 수도 지금 거기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진 데다가 일일이 PCR을 하고 또 뭐 이게 CT를 하고 이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정확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예 CT로 바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도를 어떻게 보면 좁히고 엄격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도 많습니다. 지금 뭐 그전에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후베이성 당서기를 이제 경질하고 상하이 지금 시장을 당서기로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앞 사람이 그걸 지고 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엄격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의 조금 더 이제 좀 막연했던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빨리 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여기에서 좀 조작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중국에 관련된 부분 다 지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지금 후베이성 같은 경우, 우한 같은 경우가 지금 사망률 한 2.3% 되고 기타 성은 뭐 한 0.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봉쇄 도시가 지금 14개라지만 실제 다른 지금 중국의 도시들도 지금 준봉쇄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그러니까 제2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불안, 공포 심리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금 완화된 추세라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 지역의 실제 분위기가 참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뭐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데 중요한 건 사망자는 수는 지금 계속 지금 한 100명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좀 이제 향후에 감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만만치는 않지만 지금 뭐 어쨌든 1분기 내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중국 공산당이 가장 큰 지금 당면 과제다. 그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1분기 안에 3월 달에는 끝내야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엄청난 지금 파급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지금 워낙 많은 숫자고 또 그게 몰려 있고 지금 뭐 이분들이 지금 1일 1실이 아니라 지금 여러 지금 뭐 6인 뭐 8인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지역 감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외견할 수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조금 더 간단하면 하여튼 뭐 1분기 부분이 좀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제 관련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통계를 좀 보면 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넘게 폭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경기는 사실 뭐 이런 대형 악재가 터지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네. 이야기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 소비자 그 지출 중에 이렇게 가장 큰 부분을 3분의 1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게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식품인데 이게 지금 식품 가격이 가장 그걸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CPI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뭐 2011년 10월부터 했을 때 그때가 한 5.5였는데 요번에가 예.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뭐 한 8년 만에 지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말씀하신 인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춘절 연휴, 이제 기저 효과 부분인데 춘절 연휴가 이번에 1월 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5일 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저 효과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과일, 야채, 뭐 육류 뭐 이런 지역 봉쇄 가지를 못 하니까 음식이 다 상할 수밖에 없고. 물류가 막히다 보니까. 예, 교통이 뭐 갈수 기사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네. 갔다 오면 또 14일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식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배송 지연의 문제. 두 번째로 보여지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코로나19 있기 전에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16%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지금 다 대체되는 소고기라든가 양고기들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공행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CPI가 지금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월 달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한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뭐 2월 달도 일단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갈 것이고 물품 안 나간다는 말은 결국 물품을 사재기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결국 그럴 경우는 물가 상승을 올릴 수밖에 없는 더 거죠. 높아지겠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수급 상위. 이게 지금 지방에서는 교통 물리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심리적으로 기사가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예. 뭐 또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 부족, 수급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는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상승폭을 키울 그럴 거다.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이렇게. 아, 예.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2월 달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악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지난해까지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이 올해 상황은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어떨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한숨을 또 휴라고 쉬었는데 네.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답답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수출, 투자, 소비, 그러니까 경제를 이끌어낸 이 3대 주체들이 모두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지방정부 부채, 기업, 그다음에 제조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넘어서는 지금 블랙스완이 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분기 안에 끝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2분기에서 이제 좀 재정 확대를 해서 좀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1분기에 끝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보면 중국의 생산 조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고 지금 뭐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아직까지 정후방 특히 중소 민영 기업들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흘러가면 지금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돈은 나가야 되니까 정부에서 직원들, 노동자들 월급을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업은 안 하는데 월급을 주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뭐 파산이 되고 파산이 되면 실업률 상승. 예. 실업률 상승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하나는 또 서비스 산업이죠. 중국 전체 어떻게 보면 GDP에서 한 55% 이상이 3차 산업입니다. 지금 중국이 제조가 아니라 3차 산업 비중이 이제 제일 높은데 예. 이 서비스업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다 안 하고 예. 안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크다. 만약에 서비스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중국 전체 GDP에서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간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태다. 춘절 특수 때가 보통 우리가 말한 1조 위안 한 170조 정도가 우리 돈으로 정도 풀려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네. 이게 벌써 날라갔고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그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첩첩산중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산업 부분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1분기 안에 막기 위한
중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중국 정부가 지금 총력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종합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결국 세계의 그렇습니다.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뭐 아직까지 다 전망이어서 네. 뭐 확실하게 숫자를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타격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 글로벌 IB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뭐 6%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뭐 5점 초반대다, 뭐 5.0이냐 5.5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골드만삭스도 뭐 다 내리고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 사스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스 때는 뭐 한 4.3 정도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GDP 비중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를 봤을 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여행 수지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 수요가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003년도 사스 때는 한 2.7% 정도 됐는데 지금 한 거의 20%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주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 관광산업 타격 받겠죠. 지금 우리 뭐 숙박, 항공 좀 난리지 않습니까? 소매유통. 두 번째가 이제 수출입. 이것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0% 이상이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시장이죠.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인 충격이 컸다. 그러니까 특히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원 달러나 그다음 위안화 달러가 다 동조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영향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주가 지시. 그러니까 중국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당연히 또 파급을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가올 이제 위기라는 게 뭐 하나하나 들어가면 더 많겠죠. 업종별 보면 정말 따져볼 게도 많은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중국 내부 얘기로 돌아보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의 위기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시진핑 주석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통치 거버넌스를 지금 위협받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국 실물 경제 엄청난 타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 플러스 정치적 기반까지.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모드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존의 예. 우리 홍콩 사태, 미중 무역 전쟁하고는 전혀 게임이 다릅니다. 지금 파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건 대외적인 요소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버틸 수가 있는데 함께 힘을 모으면 되는데 예. 문제는 내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사스 때는 그래도 차단이 되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워낙 지금 모바일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중국 정부가 막는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고 있다. 지금 뭐 우한시 초기에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공무원들하고 적십사사가 결탁을 해서 받은 부호 물자를 시중에 팔았다는 등 그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리언양 교수 그죠? 최초에 알렸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리언양 교수 지금 사망일도 언론 자유의 날을 하자. 그다음에 뭐 표현 자유를 하라. 5대 욕 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온라인 청원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시민 기자들 천추수 관련 시민 기자도 지금 행방이 불명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취합하면서 지금 상황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도 지금 뭐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 뉘앙스의 메시지를 지금 남겼다고 좀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산당과 중국 공공기관에 대한 이 불신, 그다음에 이제 부패 이런 거에 대한 그다음에 수직적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걸 하기 위한 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당면된 과제로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방한 일정도 있었고요. 네, 또 네. 3월 초에는 중국 그 정치계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양회도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었는데 뭐 이런 향후 일정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인대 자체가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뭐 3월 초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그 전체 중앙에 전인대가 있기 전에 2월부터 벌써 지방에서 전인대 관련된 행사를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벌써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추측컨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예. 구조. 그러니까 그 전인대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교 일정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다 지금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보여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인대하고
끝내고 경제활동이나 외교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 지금은 3월 때 보아 포럼도 있고 4월 달에 일본 방문. 뭐 지금 한국도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달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뭐 5월 달도 지금 러시아 2차 대전 전승 75년 행사도 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미중 무역 전쟁까지 전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지난주 미네 안보회에서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도 지금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내생 변수 이거로 인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교 글로벌한 외교 행사를 한다라는 건 솔직히 좀 무리수가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받아 뒤집는 막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은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보입니다. 미국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압박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또 이런 심리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일단 합의에 대해서 지금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만치 않아 보이고 중국도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좀 기존과 다른 좀 톤다운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추측 또 예견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